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1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2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을축월 갑오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할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지금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추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보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치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치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께절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이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의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에 해당이 되죠. 목인데도 어떤 나무? 대림목이라고 해서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크고 곧은 그런 나무라고 해서 간목은 제목,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간목의 용도, 쓰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간목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이죠. 칠살이라고도 하죠.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간목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이 경금을 쓸 때는 정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통제, 억제할 필요가 있다. 비유를 하자면 경금이 도끼와 같은 것인데 나를 정화로서 날카롭게 만들어야지만 경금을 재련할 때 깔끔하게 재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계절 자체가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동절이기 때문에 몹시 한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금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를 같이 얻어서 식상을 같이 얻어서 병화로서는 조후,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고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게 된다. 또 한 가지 해월의 정화 간목 같은 경우는 원령 자체가 월에 원령의 통분을 할 수 있었고요. 자수 같은 경우도 수가 목을 생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지만 축월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는 물론 북방수가 돼서 수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토가 있는데 경금만 딸랑 있다라고 하면 이건 왕제가 경금을 예상해서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너무 약하면 오히려 왕금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월의 간목이 아주 큰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지로 인묘목이라든가 또는 해수라든가 진토 등의 뿌리를 얻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나무가 크면 클수록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과 같이 축월의 간목도 경금 정화를 쓰지만 경금 정화로서 뭘 얻는다? 귀함을 얻지만은 일간이 왕할수록 그 귀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만약에 경금 정화를 얻어서 간목을 재련해서 제목으로 쓰는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 작은 제목이죠. 그 귀라고 하는 것은 크지 못하고 작은 귀함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재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를 논하죠. 부를 논하고 그 다음에 관성을 가지고 귀를 논한다 해서 부귀는 재성과 관성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조후가 되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귀는 우리가 논할 수 있다. 그래서 조후만 잘 돼도 당대 먹고 사는 거는 예를 들어서 크게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해저축월에는 화가 충분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오미월의 여름에는 수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비록 재성이 없다 하더라도 돈에 대한 어떤 큰 구애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재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수록 그거는 큰 부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조후도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축월의 간목은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간목이 용도, 쓰임 있기 위해서는 경금, 정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그래서 축월의 간목도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 핵심은 어디에 있다? 일단 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축월의 간목은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러한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의 일간은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입니다. 자,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주 볼 때 중요한 것 격국이라고 하는 것과 또 격국을 봤을 때 반드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사주를 분석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격국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격국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격국 용신에만 너무 몰입하면 안 된다. 사주를 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도구 중에 하나가 격국과 용신이다라는 생각으로 보셔야지 이것만 알면 만능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격국 용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국 용신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장이 있는데 이 연장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연장 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격국과 용신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격국과 격국이라고 하는 역시나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이 어떤 겁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음토, 그래서 목은 간목은 양목, 을목은 음목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무토가 양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는 음토가 됩니다. 또 지지로는 진술토가 양토가 되는 것이고, 또 축, 미토는 음토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축토는 음토가 되죠. 그래서 간목과 축토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 토를 극하는 관계,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일을 하는데, 간목이 축토를 보면 나인 간목이 토를 극하려고 하겠죠. 목극 토의 관계, 이거는 내가 극하는 겁니다. 아극자라고 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 재성이라고 부르면, 나를 관리하고 나를 통제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어저께 관성이라고 배웠고요. 이거는 극아자, 나를 관리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극아자 관성과 아극자, 재성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재성은 달리 또 두 가지로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로 많이 보게 되죠. 인기라고도 보고요. 또는 여러 가지 재능 같은 것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관에서 관을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일간이 왕하고 재성과 관성이 힘이 있으면은 남편덕, 처덕에다가 명예까지 얻게 되는 그러한 아주 좋은 구조가 되는데, 반대로 일간이 신약인데 재관역 하면 그거는 재살태왕이라고 해서 결단코 처덕, 남편덕 얻고 돈도 많이, 재물도 많이 못 모으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왕재왕이라고 하죠. 신왕, 제왕한 사주가 관을 보게 되면 명예를 크게 얻지만은, 재살태왕한 사주가 여자를 만나거나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린다거나 명예 욕심을 부린다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신왕재왕과 재살태왕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오늘처럼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정제라고 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거는 편제라고 하죠. 오늘은 양목이 양음토를 받죠. 정제격, 성격이 꼼꼼하고 보다 반듯한 그러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축월은 동절이면서 뭐가 왕하다? 목이 아니라 토왕절이 된다. 물론 축월 지나서 인월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축월의 간목이 내적으로 약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상대적이죠. 모든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축월은 상대적으로 토가 왕하지 일간 목이 왕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 재다 신약한 뉘앙스, 신약, 재왕한 뉘앙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격을 놓을 때 축월이라고 하는 축토 안에는 개수가 들어있고 신금이 들어있고 기토가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축 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개수 가지고 격을 치용할 수 있죠. 그러면 양목의 음수를 보면 저건 정인 격이 될 것이고, 만약에 축 중에 있는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면은 양목이 음금을 받습니다. 저거는 정관 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축월의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세 가지 격을 말할 수 있죠. 정제격, 정인격, 그 다음에 정관격,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재성보다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일간의 생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 그래서 인성인 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비견겁적이 목이 있어서 간목을 도와줘야 된다. 이걸 방신해 준다라고 해요. 방신. 근데 중요한 것은 축월은 동절이라고 했죠. 엄동설한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많아지게 되면 얼게 되죠. 그래서 축월의 간목이 인성인 수를 쓸 때는, 해자 축월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물이 많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기가 극심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해자 축월에 수를 쓸 때는 반드시 화를 같이 대동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해자 축월에는 어느 일간이든 간에 말씀드렸죠. 화를 보지 못하면 전국이 얼기 때문에 생기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간목이 이렇게 됐을 때는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약할 땐 생도 해줘야 되지만 간목이 만약에 성목이다, 다자란 목이다라고 할 때는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축월의 간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 준다라고 이렇게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용신치용법이 되죠. 근데 만약에 축월의 간목이 경금정화를 쓸 때는 일간 간목이 신왕할 수로 어떻다?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축월의 간목이 경금정화를 쓸 때는 일간 자체도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등의 뿌리를 튼튼하게 두는 것을 원하겠죠. 그리고 축월은 병화가 있어서 해동해 주어야지만 전국이 따뜻해서 생기를 얻을 수 있다. 만약에 경금정화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연간을 먼저 보게 되면은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개수. 그러면 아까 말했던 어떤 격이 됐죠? 정인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개수가 투출돼서 정인격인데 천간으로 신금이 다시 투출됐다. 이거는 정관격에 관성이 인성을 생해주는 정관격이 개수 있는 상태에서도 관성이 인성을 생겨주는 구조, 화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 되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기토가 천간에 다시 투출됐다.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기토 가지고 격을 잡죠. 이거는 정제격의 재성이 인성을 파하는 그러한 역할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재성이 인성을 판다해서 제극인, 그래서 요거는 제극인이 되면서 어떤 사주 탐제파인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토가 왕한 축월에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된 것은 결단코 좋지 않고요. 개수가 투출했으면 이거는 목을 생각하기 때문에 화만 있다라고 하면 인성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글자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지를 먼저 볼까요? 묘를 얻었습니다. 묘는 간목이 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양인을 얻은 것이고요. 간목이 묘에 뭘 할 수 있습니까? 통근을 튼튼하게 할 수 있으니 축월의 간목이 묘에 통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자란 성목이 작은 나무다, 큰 나무다, 큰 나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을목 겁재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이거는 묘의 뿌리를 묘 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겁재가 아니라 저거는 양인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거를 어떤 분들이 자꾸 등락개갑돼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등락개갑이 아니에요. 등락개갑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갑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을목일 때 등락개갑을 논하는 것이다. 이거는 일간 자체가 간목이기 때문에 등락개갑이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양목인 간목이 을목을 보게 되면 참나무가 산에 갔을 때 참나무가 있는데 칡넝쿨 있죠? 칡넝쿨이 있어서 참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칡넝쿨은 입장에서는 좋아요. 참나무를 타고 하게 되면 거의 호랑이 탈을 쓰는 여우 같은 그런 개념인데, 참나무 입장에서 저 칡넝쿨이 감잖아요. 그러면 참나무는 죽습니다. 오래되면. 그래서 등락개갑은 일간이 을목일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을목이 무조건 등락개갑이라서 좋은 거 아니라 을목일간이 신약할 때는 간목을 보면 여우가 호랑이 탈을 쓴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을목을 좋게 볼 일은 없고, 간목이 묘를 보는 것은 뿌리를 얻으니까 좋은 것이지만, 이 을목이 이렇게 투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나무가 있는데 이 칡넝쿨이 이렇게 이 간목을 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기가 어렵고요. 일지에서 오화를 봤습니다. 가보일주, 성격은 착하면서도 또 내면적인 어떤 총명함과 언변달사, 총명달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머리는 굉장히 좋은 편의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가보일주들이 특성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중개업 같은 거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도 해당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뭐 비서실 같은 대통령 비서실이라든가 대기업 비서실 같은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력
중개라든가 또 결혼 중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말을 잘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을 잘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월의 화를 얻어서 조금이라도 미약하게도 조우할 수 있는 글자를 얻었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고, 추월의 개수가 도출돼서 한기는 가정될 수 있어요. 한기는 더 추워질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추월의 개수 도출해서 수가 이렇게 왕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시에 따라서 생시에서 금수를 좀 세력을 얻게 되면은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생시에서 목화, 토 등이 만약에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반대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수를 얻었습니다. 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중요한 것은 추고형은 그렇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만은 좌우충이 돼서 자수가 우화를 팡 하고 때려버리면 조우할 때 쓸 수 있는 우화가 깨져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공부할 때는 좌우 쌍포난 뭐니 이런 것을 공부 어떤 학습용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지만 내가 아이를 태기를 하는데 이런 사주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걸 덜컥 애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시 이렇게 되면 인오 화국을 형성하죠. 병화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늦겨울이죠. 추월이면 늦겨울인데 늦겨울에 가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이상기온이다. 이상기온 굉장히 늦겨울인데 이게 굉장히 따뜻한 거야. 왜 이런 거야? 하면서 이상기온이죠. 그럼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정묘시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는 진토가 습토죠. 축토도 습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가 뭐냐면 축월이라고 하는 때가 토가 왕한 그러한 계절에 진토까지 토가 왕하죠. 그 다음에 어차피 화는 무토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재다, 신약이 굉장히 굳건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주가 목화운으로 간다? 그러면은 일간은 목운 때 일간은 왕해질 수 있지만 이 화운대 무진기사 경호심이 다 목화운이죠. 화토운이죠. 그러면 재성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재극인이 돼서 저 인성인 개수를 갖다 파극하게 되면 간목 입장에서는 대략 난감, 사면초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금순으로 가면 좋으냐? 이 금순으로 가도 이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한스페드죠. 당장 9살 때 갑자대운 들어오게 되면 좌우 상충 빵 때려버리면 이것도 힘든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이 무진시는 남녀 불문하고 제가 봤을 때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 뚜렷한 뭐가 없는데 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다 목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토다 금매도 될 수가 있겠고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수를 갖다가 완전히 매몰시켜 버리는 역할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일간 오행 중에서 가장 왕한 것이 안 좋은 것이 바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네 가지 목화금수를 조절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얘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조절하는 게 아니라 다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게 보이진 않겠고요. 기사시,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화를 얻었죠.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 됩니다. 경오시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임신시라든가 개유시 같은 경우에는 축월에 금수가 많아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로 가야 된다? 반대로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좋겠다. 목화운으로 가야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얘기예요. 딸이란 얘기예요. 딸로 태어나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이 사주는 금수운으로 가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병인시, 예를 들어서 정묘시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들로 태어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